시청자 여러분, 신축년 새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새해 처음으로 전해드리는 BTV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신축년 새해를 맞아 85건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합니다. 고교 무상급식이 전학년으로 확대되는데요. 또 시민안전보험 보장 금액이 최대 1,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를 이형구 기자가 정리합니다. 새해에는 청년과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먼저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2, 3학년에게 지원한 무상교육을 1학년까지 확대합니다. 한 명당 약 170만 원의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청년 취업도 지원합니다. 인천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최대 120만 원의 드림포인트, 즉 복지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구직 청년에게 면접용 정장 대여비를 지원하는데 1회당 5만 원씩 총 3번 지원합니다. 여성 친화기업에도 혜택을 줍니다.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가운데 공모를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정합니다. 이곳엔 채용 장려금과 환경 개선비, 기업 홍보비 등을 지원합니다. 노인 일자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보다 89억 원 증가한 1,547억 원을 노인 일자리 사업에 투자합니다. 43,3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인데 1월부터 시행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하도상가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3천만 원씩 지원하는데 총 1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의 상가 건물 10곳을 선정해 보수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시민안전보험은 한층 두터워집니다. 2019년부터 시행한 이 보험은 폭발사고나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 등을 보장합니다. 그동안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했는데 새해부터 보장액이 1,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인천시가 발표한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7개 분야 8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1월 중에 각 군구 민원실이나 도서관에 관련 책자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형구입니다. 인천 지역 시내버스 노선이 대폭 변경됐습니다. 197개 노선에서 205개 노선으로 새롭게 개편한 건데요. 2016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노선 개편과 함께 버스 승강장을 정비하고 공공 와이파이 설치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시내버스 노선이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은 모두 197개, 83개 노선은 변경되고 24개 노선은 폐선, 32개가 신설됐습니다. 5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개편으로 인천시는 사전에 각 가정으로 노선 안내 책자를 발송했습니다. 그거 보탬이 많이 되죠. 그걸 보면은 아무래도 많이 그거 보고서는 아 노선 이건 안 바뀌었구나 그러고서는 또 그거 그냥 타고 그러니까 좋죠. 보탬이 되죠 당연히. 버스 노선 절반 이상이 변경된 탓에 일부 시민들은 혼선을 빚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특히 대중교통 애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번 시내버스 개편의 핵심은 교통 서비스 격차 해소입니다. 이를 위해 원도심 취약지역 일대에는 골목을 다니는 생활 밀착형 순환버스인 인천 이음버스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또 검단 신도시와 송도 680구 등 신규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노선을 신설하고 영종 등에는 승객이 호출하면 정류소로 찾아가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도 선보였습니다. 인천시는 노선 개편에 맞춰 버스 승강장도 새로 정비합니다. 500곳의 승강장은 신규로 설치하고 124곳의 노후 승강장은 교체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정보 안내기뿐만 아니라 공공 와이파이도 설치합니다. 인천시는 3월까지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해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총 8개 노선으로 사업비는 2조 8천억 원인데요. 인천 남부순환선은 GTX 노선과 연계한 노선으로 재기획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부평 연안부두선과 제물포 연안부두선 등의 노선을 추진합니다.
먼저 이정윤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인천시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노선은 모두 8개입니다. 투자 순위로 보면 인천 2호선 검단 연장선과 부평 연안부두선, 송도 트램, 인천 2호선 논현 연장선 순입니다. 그리고 주안 송도선, 영종 트램 1단계, 인천 1호선 송도 809 연장, 제물포 연안부두선이 포함됐습니다. 8개 노선의 총 연장은 87.79km, 총 사업비는 2조 8,620억 원입니다. 독정역부터 불로지구를 연결하는 인천 2호선 검단 연장선은 기존 계획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부평 연안부두선은 투자 순위를 한 단계 높여 2순위로 조정했습니다. 부평역에서 인천역, 연안부두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원도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트램 건설 계획도 수정됐습니다. 송도 트램은 기존의 단계별 건설 계획에서 전 구간 동시 건설로 계획을 변경했고, 영종 트램 1단계는 공항 활주로 안전성 등을 고려해 공항 신도시에서 제2여객터미널 구간을 제외했습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인천 남부순환선은 재설계됐습니다. 경제성이 낮은 인천 남부순환선을 주안 송도선과 인천 2호선 논현 연장으로 다시 계획한 겁니다. 이들 노선으로 추진되면 인천대 입구 GTX B노선과 송도 인천발 KTX 노선과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향후 여건 등에 따라 추진을 우선 검토하는 후보 노선에는 4개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후보 노선에는 인천 1호선 국제여객터미널 연장, 동인천 청라선, 영종 트램 전 구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신청한 변경안은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승인 고시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성표 인천시 철도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성표입니다. 네, 지금 변경안을 보니까 총 8개 노선을 신청했습니다. 네. 하나씩 좀 짚어보겠는데요. 네.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서구 검단과 남동구 논현동으로 연장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성 부족으로 좀 이슈가 있기도 했는데 추진 계획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인천 2호선 검단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선은 2호선 독정역에서 분기해서 검단 신도시를 지나 불로지구까지 연장하는 노선인데 여기 3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노선은 작년 9월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검단 신도시의 계획 인구가 18만 7천 명이고 또 주변 도시의 기존 도시의 인구가 약 15만 명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이 사업은 반드시 진행돼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을 전면 재기획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기획 중에 있고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재기획을 완료를 해서 중앙정부에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해서 예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2호선 논현 연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 노선은 남동구청을 지나서 2호선에서 분기해가지고 서창 1지구, 2지구, 도림지구, 논현지구를 경유해서 수인선 논현역까지 갖다 붙이는 노선이 되겠는데 우리 시의 동쪽 측에 있는 이들 신도시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트램도 좀 눈에 띄는데요. 송도와 영종 등 경제 자유구역에 신설이 되고 또 원도심에는 기존 철로를 활용하는 내용 등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송도와 영종 트램은 어떻게 추진되고 언제쯤 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 송도 트램은 송도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노선인데 네. 당초에는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8월 21일 날 예비 타당성 조사를
GTX-B가 통과함에 따라서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GTX-B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1, 2단계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전 구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훨씬 더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종 내부 순환 1단계는 당초에는 이 구읍배터부터 출발해서 영종대로를 지나서 운서역 경유한 다음에 제2 터미널까지 갖다 붙이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공사에서 이 공항지역 밑으로 갔을 때는 활주로의 안정성 등이 문제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공항지역을 배제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공항으로 들어가지 않고 운서역에서 공항 신도시까지 가는 노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두 노선의 이용 시기는 사실은 이제 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통과해야지만 정확히 이용 가능 시기를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연안보도에서 차이나타운을 경유해서 북평역을 잇는 노선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시책인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심 재생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선은 부평 군용철도하고 연안부두의 석탄부두 철도를 활용을 해서 부평역부터 출발해서 차이나타운을 지나가지고 연안부두까지 연장하는 노선인데요. 예. 이것은 우리 시의 가장 낙후된 중동구의 도시 재생을 위해서 저희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사업 우선순위도 2순위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승인만 해주면은 가장 먼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주안 송도선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노선을 살펴보니까 GTX와 수인선 등 광역철도망과 환승이 되도록 설계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주안 송도선의 경우에는 당초에 네. 우리 인천시의 남부순환철도라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노선의 BC값이 0.48로 매우 낮아서 사업을 실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GTX-B의 시발점인 인천대 입구역에서 출발해서 이 말씀하신 수인선 송도역에서 환승을 하고 인하대역을 경유해가지고 주안까지 갖다 붙이면 또 경인선하고 환승하는 이런 그 골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송도 신도시하고 기존의 원도심과의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노선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GTX-D와 제2공항철도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앵커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GTX ABC 노선은 전부 다 남북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축의 노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남북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청라, 가정, 작전 그리고 부천 종합운동장을 거쳐서 하남까지 연장하는 노선하고 김포에서 출발해서 한강 신도시, 검단 신도시, 계양을 출발하는 이 두 개 노선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추진하는 방안하고 동시에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네. 동시 건설안이 훨씬 더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공항철도는 이제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글로벌 허브 공항을 꿈꾸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이런 허브 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허브 공항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경쟁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와 또 인천공항에서 전국 주요 거점 간을 2시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제고 또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게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켜야지만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들 노선이 국가 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대로 꼭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인천이음 캐시백을 최대 10%까지 확대했죠. 새해에도 이 혜택이 유지됩니다. 시는 국비 940억 원을 포함해 총 1,9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나들 가게. 음료를 사고 인천이음 카드로 결제합니다. 7,400원을 결제하자 캐시백으로 10%가 적립됩니다. 소비자는 당연히 득이고. 신용카드 캐시백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현찰처럼 와닿고 일부러 캐시백이 되는 데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쓰고 일정 기간 모이면 제가 이제 이거를 또 씁니다. 상인은 카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같은 값에 팔아도 손에 쥐는 게 많아 수입 증대 효과가 발생합니다. 80~90% 쓰시는 것 같아요. 어허. 많이 이용하십니다. 서로 좋잖아요. 고객은 포인트가 캐시가 쌓여서 좋고 여기 상인은 그거 절감해 주지 않나요? 이처럼 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였던 캐시백을 10%로 늘렸습니다. 시민 호응은 컸습니다. 연초에 93만 명이던 가입자는 138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1년 만에 45만 명이 증가한 겁니다. 이들이 결제한 돈은 2조 8,620억 원. 1인당 67만 9천 원을 썼는데 경기도와 비교해 5.4배나 많습니다. 이 혜택은 신축년에도 계속됩니다. 시는 국비 940억 원을 포함해 총 1,9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우리 가게 소득도 좀 지원을 해주고 또 그거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대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당분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인천이음 캐시백은 월 50만 원 이하까지는 10%를 지급하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는 1% 혜택을 줍니다. 특히 인천 이몰에 입점한 인천기업 페이지 인천 굿즈 상품은 캐시백이 무한대로 제공됩니다. 인천기업이 만든 화장품과 식품, 전자제품 등이 올라가 있는데 캐시백 한도와 상관없이 구매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단체장의 신년사 들어보겠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신은호 인천시 의장의 신년사가 준비돼 있는데요. 차례로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가고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행복한 2021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너무나도 가혹한 시간을 함께 견뎌왔습니다. 아직도 길고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고 있지만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노력 덕분에 크고 작은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시민의식에 힘입어 인천시는 코로나와 싸우면서도 많은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이나 얽혀있던 해묵은 난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경제정책과 미래 먹거리 첨단 산업 육성에도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새해엔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시민 모두가 주인인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향해 인천시는 늘 그래왔듯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신은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은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개원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비판과 지적은 초심을 바로잡는 채찍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축년 하얀 소띠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또다시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다사다난했던 경자년 한 해를 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입니다.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먼저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1월 20일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 확산세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인천 지역 경제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공항의 하늘길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하루 20만 명이 오가던 인천공항은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인천공항 월별 이용객 수를 보면 2월 338만 명에서 5월에는 13만 명으로 떨어졌고 9월부터 11월까지 19만 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97%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월간 이용객 수가 예년 1일 이용객 수만큼 떨어진 셈입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으로 인천공항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붕괴됐습니다. 하청 근로자들은 무급휴직과 권고사직 선택을 강요받고 있고 정리해고까지 우려된다며 국회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해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요구하는 거죠. 아니면 제도적 장치가 일시적 해고 금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정부한테. 왜냐하면 지금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해고를 당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고 저희들이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줄거나 영업이 아예 중단된 음식점과 커피숍, PC방 등 상인들은 생계 걱정을 했고 학생들이 PC방이 그래도 열을 때는 좀 돌아다녔는데 PC방까지 못 나가 보니까 아예 그냥 학생들이 안 나와. 가게세도 못 낼 정도로. 나가서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는 것 같아요. 더 힘들어. 관광지 일대도 울상을 지었습니다. 여름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지만 장마에 이어 코로나19 악재가 겹쳤고 수능 특수까지 사라지자 상인들의 희망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물론 예년에는 수능 끝나는 날은 가족끼리 와서 식사하는 팀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거 자체도 없을 거고 기대 자체를 안 해요. 인천 지역 기업들도 연초부터 비상 경영에 들어갔지만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 상공회의소가 기업 14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가 목표 실적에 미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 지역 경제 곳곳에 피해가 확산하면서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해외에서 유입한 코로나19 확진자의 90%는 인천공항 이용자입니다. 국내로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선 감염병 전문 병원이 필요하겠죠. 때문에 인천시는 영종도에 감염병 전문 병원 유치를 추진 중인데요.
새해 국비에 관련 예산이 빠지면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2019년 인천공항과 인천항 이용객은 각각 7,100만 명과 200만 명. 인천은 우리나라와 세계를 잇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과 응급 상황에 대비할 전문병원은 전무한 상황. 인천시는 해법으로 영종국제도시에 국립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 발표한 용역 결과입니다. 응급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과 감염병 전문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게 최저간으로 제시됐습니다. 총 4,855억 원이 소요될 걸로 예측됐습니다. 인천시는 정부와 정치권 설득에 나섰습니다. 공항 인근에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큰 대형 병원이 존재를 해서 감염병이나 또는 공항의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영종도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또 길거리, 그러니까 우리 공항의 그 5개에서 지금 검사도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국립종합병원을 우리 영종도 지역에 좀. 여야는 물론 제1야당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의 급증으로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천 지방정부에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도 중앙정부와 함께 대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유입이 상당히 많은 만큼 인천에 꼭 필요한 것 아닌가 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천시의 목표는 2024년까지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설계비 2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것.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란 성과를 올렸지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사업은 없었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주문이 다시 한번 제기됐습니다. 전국의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한 검역 확진자 2,184명 중 89.5%인 1,956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만큼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영종국제도시의 종합병원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종도의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박 시장은 성과를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의 및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국립종합병원 유치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공항 주변에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실까지 40분이나 소요되는 상황. 해외 주요 공항이 반경 10km 이내에 응급의료 체계를 갖춘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난을 겪는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가 언제쯤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교육계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면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일선 현장에선 어려움이 컸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올 초 중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감염병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급격한 확산세로 교육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시간 밀집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우려가 큰 학교 특성을 감안해 3월 등교 개학은 미뤄졌고 4월에서야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준비 없이 맞게 된 갑작스런 원격 수업에 교육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학습 방법입니다. 마음처럼 잘 안 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이 온라인 학교, 행복 배움학교의 철학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원격 수업 전담반을 꾸려 대응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원격 수업 인프라와 컨텐츠, 교원 역량, 맞벌이 부부의 아이돌봄, 초등생, 다문화, 장애 학생 학습 한계 등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선생님들 혹은 친구들과의 소통이 부족했고, 그리고 학업 수준 또 성적 평가에 대한 불안, 그리고
맞춤형 학습 불가능, 학습에 대한 흥미 감소 등이 있었습니다. 수업 자료 제작 등 수업 준비 부담, 그리고 학생과의 피드백 제공 부족, 그리고 학생 출결과 평가 등 학사관리 부담, 콘텐츠 저작권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한 제한적 등교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이후에도 학교 내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고성훈 교육감은 기존 원격 수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3 수험생은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네, 이번 소식은 제3연륙교입니다. 영종과 청라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제3연륙교가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 2025년 왕복 6차로에 자전거 도로와 보도, 전망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지역 주민 편의는 물론 투자 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먼저 착공식 소식을 배상민 기자가 전합니다. 2, 1.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 사업 추진 14년 만입니다. 착공식 행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0만 인천 시민의 수건 사업인 제3연륙교 착공을 축하했습니다. 제3연륙교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 발표하셨던 인천 10대 공약 중 하나입니다. 인천과 전국 곳곳이 더욱 빠르게 연결돼 국제도시이자 동북아 중심 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제3연륙교는 중구 중산동에서 서구 청라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4.67km, 왕복 6차로로 조성됩니다. 영종도를 연결하는 3개 교량 중 유일하게 보도, 자전거 도로, 전망대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 영상 분석, 운행 정보와 도로 기상 정보 등을 제공하는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총 사업비는 6,500억 원으로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 시민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져 기쁘다며 개통까지 공사를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제3연륙교는 영종, 청라, 루원시티, 여의도로 이어지는 거대한 금융상업 클러스터의 핵심 앵커 시설입니다. 또 서울 강남에서는 45분 만에, 여의도에서는 30분 안에 인천국제공항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개성까지 이어진 서해 남북 평화도로와도 연결될 것입니다.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영종국제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수도권 서부 권역의 개발 촉진,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개발 투자 유치 활성화, 인천국제공항의 정시성 확보 등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3연륙교가 14년 만에 착공했죠. 5년 뒤 개통하면 송도와 청라, 영종을 빠르게 연결하는 건 물론이고 서울 접근성도 개선됩니다. 남은 과제는 통행료입니다. 분양가를 통해 건설비를 분담한 청라와 영종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유료가 유력한데요. 통행료 규모는 2022년 예정된 민자도로 요금 재구조화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 경제자구역 삼각축인 송도와 영종, 청라. 현재 송도와 영종만 인천대교로 직접 연결될 뿐 영종과 청라, 또 청라와 송도는 일부 구간에서 우회해야 합니다.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영종과 청라가 빠르게 연결되고 수도권 제2순환선까지 완성되면 삼각축이 고속도로로 연결됩니다. 공항과 인천 내륙,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주민 편의는 물론 경제자구역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모읍니다.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가 활주로가 완성되면 1년에 1억 600만 명의 이용객들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국내외의 모든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세계적 명소 또 경제의 도약의 하나의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3연육교는 하나의 대교의 착공의 의미가 아니라 인천이 경제 중심의 수도로 발돋움하는 아주 기본적인 모토가 되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자기 집에 가려면은 꼭 요금을 내고 갔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통 문제 그리고 의료 문제, 교육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제3연육교 개통으로 인해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종국제도시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좀 덜어질 수 있도록 저도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행료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 분양가를 통해 제3연육교 건설비를 부담한 영종과 청라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할 전망입니다. 그 외 지역 거주자는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제3연육교 요금은 민자도로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요금 체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민자대교를 건설할 때 경쟁 다리를 건설하지 않는 조건이 있었는데 제3연육교는 이 조항을 어기는 셈. 때문에 국제상업회의소는 제3연육교 건설로 민자대교 통행량이 5%만 감소해도 손실분을 물어줘야 한다고 중재했고 인천시가 이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담금을 제3연육교 통행료로 충당한다는 게 인천시의 생각입니다. 요금은 4,000원이 될 거란 분석에 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잠정적이긴 하지만은 4,000원의 고액 통행료 징수 계획에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4.6km인 제3연육교입니다. 4,000원 통행료는 바로 연결되는 경인고속도로 13.4km의 통행료 900원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큰 차이가 납니다. 관심은 2022년 민자도로 요금 재구조화에 쏠립니다. 정부는 2018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민자도로 요금을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영종대교는 재정도로보다 2.28배, 인천대교는 2.89배 높다며 2022년까지 재구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요금이 낮춰질 경우 인천시가 부담할 손실분도 줄어 결국 통행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현행 통행료에서 한 약 40%를 좀 인하를 하면서 기간을 좀 연장해주는 이런 걸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청에서도 두 대교의 통행료가 이제 인하가 되면 제3연육교의 통행료도 거기에 맞춰서 좀 책정할 예정인데 아마 좀 다운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제3연육교의 통행료는 개통 직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종 청라 주민들께는 무료화하고 그 위에는 통행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재구조화 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2025년 개통 직전에 적정 통행요금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재구조화 이후에 통행량들이나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에 진입하려면 2개의 민자대교를 이용하거나 배를 타야 해 적지 않은 요금이 듭니다. 제3연육교는 청라 주민까지 처음으로 무료화하는 다리란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외 시민도 어느 정도 부담이 줄어들지 1차 관문인 2022년 민자도로 요금 재구조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이번엔 수도권 매립지 관련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인천시는 지난 11월 쓰레기 독립을 선언했죠.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목표로 인천 에코랜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고 소각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환경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은 물론 영흥도 주민을 비롯한 예비 후보지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1992년부터 폐기물 매립이 시작된 수도권 매립지. 인천에 위치해 있지만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쓰레기까지 이곳에 매립합니다. 2016년까지만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3-10까지 더 사용하는 것으로 한 번 연장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며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기한을 2025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서울과 경기 쓰레기를 안 받는 건 물론이고 인천도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 그곳에 매립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용역을 통해 밝힌 자체 매립지 가칭 인천 에코랜드의 예비 후보지는 옹진군 영흥도입니다. 전체 89만 제곱미터 부지 가운데 우선 약 15만 제곱미터 일대에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하루 평균 매립량은 20톤 트럭 8대 분량으로 40년 동안 사용할 계획입니다. 직매립이 아닌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하는 방식입니다. 매립 기간 동안 지하는 점토 처리와 고강도 차수막을, 지상엔 밀폐형 에어돔을 설치해서 주변 지역과 완벽하게 분리하고 매립 완료 후에는 돔을 걷어내고 주민들께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친환경 공원과 체육시설로 조성할 것입니다. 이날 소각장 설치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연수구와 서구 등에 있는 기존 소각장은 개보수에 현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중구와 남동구, 부평, 계양, 강화에 4개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인천시는 매립지와 소각장 설치 지역에 주민체육시설 조성과 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책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반발은 거셉니다. 대체 매립지 예비 후보지로 지정된 영흥도에선 주민들이 집회와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납을 못하죠. 영흥 주민 아까도 말했던 6,300명 목숨 걸고 막아낼 것입니다. 엊그저께까지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가만히 있을 주민이 어딨어요? 왜? 그러면 그들만의 리그로 가지. 장정민, 옹진구수는 인천시의 예비 후보지 발표를 사형 선고로 규정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발표 나자마자 구두 계약을 했는데 그냥 계약 파기가 돼서 그냥 술만 드셔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랬어요. 뭐 시에서 그런 일방적인 그런 발표들 또 그리고 그 여러 가지로 좀 과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좀 쓰레기 매립지를 막는 부분이 그래도 행정 책임자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막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각장 예비 후보지도 상황은 마찬가지. 남동구와 연수구, 미추홀구는 남부권의 소각장 추가 신설은 불가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천시와 군구가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최적지를 선정한다는 구상입니다. 후보지로 발표를 하지만 이거 말고도 내년 1월 말까지 각 군구의 의견을 듣겠다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이런 그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은 주민 수용성을 담보하지 않고 어렵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설득해 가고 우리 관함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개 군구 단체장들께서도 어디에 결정이 되는지 간에 다 같이 나와서 설득할 수밖에 없다.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2015년 사자 합의 당시 단서 조항이 인천시 발목을 잡는 형국입니다. 3-109 사용 종료 때까지 후속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잔여 부지의 최대 15%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 행감에선 잔여 부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인허가권이 문제가 된다면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인천시도 이에 대비해 매립지 소송에 대응할 변호사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실현하려면 이제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종료에 앞서 대체 매립지와 소각장이 마련돼야 하는데 5년 동안 행정 절차와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체 매립지와 소각장 건설 계획을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저희 BTV 인천 뉴스는 새해에도 시민을 위한 지역 밀착형 뉴스로 알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